네,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이 2번이나 무산이 됐죠. 관련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운 것이냐 국민적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그 목걸이의 행방을 찾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서희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검장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한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특검 수사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전직 검사이신 한때 수사 좀 잘해보셨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 오셔야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검 수사가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 개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이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하나하나 체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많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어디서 뭘 하는지 전반이 이런데 대체적 총평을 하면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잘 되어가고 있고 특히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속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최고의 정점에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여지고 김건희 특검도 이제 김건희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아마 발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 발부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길에 최혜병 특검도. 최혜병 특검 뭐 정점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신병이 지금 확보됐고 확보될 것이니까 거기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일단은 그 한 달 정도 지난 건데 특검팀 수사가요. 그렇죠. 한 달 지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해서 윤석열 구속 기소 그리고 김건희도 내일 구속이 되면 두 사람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수괴죠. 수괴에 해당하는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성과가 있는 것이고 수사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 그 특검에. 그렇군요. 그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서희타워 있지 않습니까? 양재동에 그 서희타워 관리소 측에서 그 입주해 있는 입주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건물 자체가 봉쇄가 된다. 입출입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문을 여는 시점은 오늘 월요일 11일 오전 6시 30분이다. 아마도 이 문 열리자마자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들이닥친 것 같아요. 오전 7시에 기자들에게 그 사실이 풀됐으니까요. 그 목걸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 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반클리프 앤 아펠의 고가의 목걸이 6천만 원대라고 하죠. 그렇죠. 그 가짜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무슨 홍콩에서 산 거 가짜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진품의 구매 이력이 서희건설로부터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 한 거 싹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말이 입만 열면 다 이제 거짓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모조품이었다. 또 모조품을 구입했던 시기도 2010년이라는데 실제로 이게 출시됐던 2015년이고 모델이 2015년 이것도 거짓말이고 또 지인한테 빌렸다. 여러 가지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이 물건이 진품이었다는 것이고. 진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진품을 소장하게 된 경위가 소상히 밝히면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엊그저께 저도 어제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이 목걸이를 서희건설에서 사줬다는 어떤 지금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서희건설을 당연히 특검에서 압수수색하죠.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어제 이제 입주자들 다 출입 금지 내보내고 이사를 하려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첫째는 그러면은 이 보도도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보도 수사에
보안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특검의 수사의 내용을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려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네. 이걸 알고 대비해서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죠. 네. 그럼 왜 서희건설에서는 갑자기 이런 걸 했을까? 그러니까요. 뭐 줬으니까 이걸 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다. 근데 줬으니까.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그러면 줬을 것이고 예. 서희건설 내부에 이 방클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을 것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보통 수사를 하다 보면은 부정한 물건을 받게 되면은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다시. 예. 정상 참작서로 돼 있어요. 예. 나는 이거 돌려준 거 아닌가. 서희건설에다가. 김건희가. 예. 일단은 받아서 예. 나토 순방 갈 때 진품을 착용을 했고. 예. 그리고 갔다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22년에 예, 우리 추론을 하면은 예. 이것을 진품을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 예, 받았다. 받은 것은 뭔가 대가성이 있어서 받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착용하고 났는데 이게 소란이 되고 예. 근데 특히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고 예. 그전에 검찰 수사가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 속의 파면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서희건설 반환해보지 않았을까?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복귀해보면 22년에 그때 처음에 스페인 현지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예.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그리고 그 브로치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국내 소상공인에게 예. 구매했다고 했다가 어쨌든 그게 다 명품인 게 밝혀진 것이고 뭐 그랬다가 또 오빠네 그 사돈댁에서 헷갈려요. 가짜가 그 발견이 되고 예. 그리고 엄마한테 선물로 홍콩에서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구매했다가 엄마한테 또 빌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2년 당시에 나토 순방 갔다 와서 돌려줬을 수 있다. 아니면 최근에 줬다. 아니죠. 그때는 그냥 비싼 걸 돌려주겠습니까? 그때 갖고 있다가 2022년에는 잘 나갈 김건희, 때죠. 윤석열 수사받을 가능성 전혀 없고 잘 나갈 때인데 그걸 예. 돌려주겠습니까? 돌려준 시점이 저는 수사에 즈음해서 돌려줬을 것이다. 돌려준 시점은 수사에 즈음해서 예. 그러면은 받아갔을까요? 서희건설이? 어떤 형태로 돌려줬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예. 서희건설 내에 이것이 보관돼 있을 수도 있겠죠. 서희건설 안에. 예. 건설회사에 제 순수 추측인데 예. 수사를 해보면 왕왕 그래요. 왕왕. 예. 예. 자기가 받은 물건을 예. 수사망에 접해오면 그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도로 가지가 문제될 것 같아. 가지가 문제되니까. 예. 그 서희건설 보관할 수도 있죠. 서희건설에. 그런데 그 수사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서희건설 측에서 아무래도 특검에서 압수수색 올 것 같아. 그런 직감이 있었으니까 주말 사이에 공지문을 그렇죠. 내리고 셔터를 다 내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셔터를 다 내리고. 수사 기밀이 샌 거지. 수사 기밀이 샌 거다. 샌 거지 이거. 수사 기밀이 샜다. 예. 단지 추측만 갖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 입주자들 한두 곳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예, 10군데가 넘는 입주자들이 수사 기밀이 샜다고 봐야죠. 특검의 수사 기밀이 샜다. 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유출시켰는지 이것도 특검팀 내부에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저도 큰 사건 수사를 해보면은요. 예. 의도와는 다르게 수사 기밀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사 기밀을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지요. 네. 찾는데 예? 찾지도 못하면서 수사팀 내부 분열이 오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주의 주고 전체에 대해서 예.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는 수사 기밀이 샌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서희건설 측이 셔터를 주말 사이에 이틀간 내리고 뭘 했을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품이 반환돼서 그거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예.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지 않습니까? 예. 6천만 원 돈을 서희건설 회장이 자기 호주머니 돈을 했다면은 무슨 회계 처리가 필요 없겠지. 예. 그러나 뭔가 6천만 원을 돈을 회사 돈을 빼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걸이 산다는 용도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 회계를 해야 되겠죠. 부정회계. 그런 예. 자료가 있겠죠. 예. 그걸 다 빼 돌려야죠. 그래서 문서 파쇄.
예. 파쇄기가 많이 바빴을 것이다 그날. 그렇죠. 서희건설 파쇄기가 제일 바빴을 제가 볼 것이다. 때는 목걸이 사줬으면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도 있을 것이고, 예. 뭐 팔찌 이런 거 팔찌. 뭐 하나만 소상공인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샀으면 세 개를 다 사줬을 가능성이 있다. 아 서희 측에서 서희 측에서 예.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 예. 팔찌 그 나토 그렇죠. 갈 때 세트. 예, 세트로 그러게 되면은 돈이 꽤 들었겠죠. 6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1억이 넘습니다. 1억이죠. 그럼 이 돈에 1억 4천 대해서 정도 됩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개인 돈으로 사줬으면은 회계 처리가 필요 없는데 네. 회사 돈으로 사줬다면은 회사 회계 지출에 예. 김건희 목걸이용이라고 못 쓰지요. 그럼 이거에서 뭔가 회계 부정을 해야 하려면은 예. 그걸 해놨을 것이다.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차를 빨리 없애야지. 예, 빨리 없애야 된다. 그렇죠. 분식회계한 내용을 예, 예. 싹 다 없앤다. 그러면 예. 그거를 지난 주말 사이에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했으면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이죠. 예. 그럼 관련자들 전부 구속. 예, 싹 다 구속. 구속해야죠. 예. 예,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봉관 회장이 예.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이봉관 회장도 출석해야 되겠네요. 김건희 특검팀에. 당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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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회장의 승낙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목걸이를 만약 사다 줬다면은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가 누구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입니다. 박성근 검사. 예. 네, 그 고검에 22년 고검에 있다가 22년 6월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또 출마도 합니다. 예. 떨어지죠. 예.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시기가 교묘하게 겹쳐요. 22년 6월 나토 순방도 22년 6월 박성근 검사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영전도 22년 6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네. 이 목걸이나 이런 걸 받았던 게 예. 그런 인사의 대가를 받았다면은 예. 이제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뇌물죄.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서희건설에서 이런 목걸이를 사서 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네. 두 번째 줬다라면은 왜 그 박성근 사위와의 인사 승진과의 대가성인지 여부를 이제 밝혀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냥 수사의 촉이나 감으로 볼 때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양분함 검사의 촉. 연관성이 만약 그 시기에 예.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만약 그 시기에 정말 서희건설에서 그런 목걸이를 사서 김건희에게 줬고 또 그 시기에 승진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있다고 봐야죠. 예. 예. 그리고 인사치레를 한 것이죠. 인사치레를 한 거다. 실제로 이 이동관 회장이 검사 사회를 엄청 애정했던 모양입니다. 검사 사위 다 애정을 갖고 있죠. 예, 검사 사회 다 좋아합니까? 기업 총수들은? 그렇죠. 예, 예. 다 수사 무마해주고 이런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사위를 검사로 본 것에 대해서 사위를 다 애정을 갖고 있겠죠. 예. 이것은 인사 부탁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예. 인사 부탁은 김건희한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목걸이를 줬다는 프로세스가 좀 순리적이고 이치 맞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봉관 그 서희건설 회장이 자신의 사위가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영전됐을 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앞으로 정치에서 잘 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예. 뭐 그런 이제 그 뉘앙스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제 그 자체를 본 이제 언론들이 보도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보면 그러면 박성근 이 사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죠. 그 자기 승진에 관련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했고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혹시 박성근 검사하고는 무슨 근무연이나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저는 선뜻 떠오르지가 않네요. 예.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죠. 차이가 많이 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저하고 친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식의 부정부패 사슬이 검찰을 축으로 해서 검사들과 기업과 김건희와 이런 네트워크가
부지부식간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능력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만이 국가 발전이 되는 문제인데 네. 이렇게 정실에 의해서 그것도 승진을 뭔가 뇌물과 매개로 이루어졌다면은 네. 그 자체가 엄청난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이 충격이죠. 그러니까요. 나라가 망할 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왕조든 어떤 국가든 망할 때는 이런 인사와 관련 부패가 서로 연결될 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하여튼 이런 상태로 부패 스캔들에 뭐 검사, 현직 검사 뭐 이런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검찰청 아예 문 닫아라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도 자성이 없으니까 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인 건데요. 검찰청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도와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검찰이. 그렇죠. 네. 김건희는 검찰청이라는 80년 이상 국가의 어떤 조직이었던 검찰 조직을 그냥 물귀신장적으로 끌어안고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봐주다가 검찰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한심하죠. 예. 한심하고 검찰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사 놈 다 똑같은 놈이라고. 검찰은 저수지였던 같은 고기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검찰 중에서도 많은 검사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제가 여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요. 너 시계 검사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댓글 욕 먹도 좋습니다만은 객관적 사실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 정치검사 몇 놈이 이게 김건희 보호하다가 검찰 전체를 말아먹은 겁니다. 그게 제일 앞장섰던 게 심우정 총장 아닙니까? 심우정 총장. 예. 검찰이 마지막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 제대로 하고 예. 내란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 안 왔죠. 예.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어쨌든 조직을 말아 드셨다. 심우정. 그렇죠. 예.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조직을 상납해버린. 목걸이가 상납한 게 아니라. 목걸이가 아니라. 서희건설은 목걸이 상납했지만은 예. 검찰 수뇌부는 검찰 조직을 상납한 거예요. 김건희한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조직을 상납해버렸다. 그래도 역대 이런 검찰은 없지 않았습니까? 조직을 다 조직을 상납해본 것이죠. 예. 그런 검사는 없었는데 심우정이 유일하게. 검찰이 어떤 자기 양심을 상납한 적은 있어. 네. 개개의 검사들이 네. 출세해서 양심을 상납하고 어떠한 정보를 상납하고 처분을 상납한 적은 있지만 조직 자체를 이게 상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를 상납해가지고 이게 끝장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칼럼이 아침 햇발 칼럼 제목이 김건희는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 그러니까 뭐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라 로비스트였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아주 그냥 이재성 논설위원이 세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 그 자체가 뭐였냐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도 좀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공감하고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실체가 뭔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면으로 우리가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예, 김건희의 실체가 뭐냐? 실체가 뭔지. 예. 김건희 씨 실체가 뭐 김건희 씨의 출발점이 어디였고 네. 출발점이 어디인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까지 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실체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점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초반에 뭐 줄리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의 그 사설 개인 그게 다 헛소리로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의 출발은 이 정치권이라기보다는 서초동 법조, 일종의 법조 브로커로 활약을 하면서 뭐 여러 검사들과의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검찰 조직마저 이렇게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법조 사람들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접촉? 우리 장윤선 기자님 뭐 기자니까 그래도
법조하고서 인연을 맺겠지만 일반 시민이 어떻게 법조하고 인연을 맺겠어요? 어렵죠. 그 접촉점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는 법조인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법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가 유흥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흥문화. 유흥문화가 있어서 쉽게 일단 유흥주점에 가서 막 같은 동료들끼리 동료에서 쌓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쉽게 접촉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 정부의 분석을 해보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는 접대부가 아니라 가족 비즈니스의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한겨레 신문 아침 햇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25분이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 오전 11시에 그 서울구치소 가십니까? 저는 안 갑니다. 아, 오늘은 안 가십니까? 예, 예. 지난번에도 안 가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예. 제가 광주 시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시당에서 할 일이 많아요. 아, 그래서 예. 시당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갔고 예. 오늘은 여기 나오니라 못 갔네. 아, 11시인데. 아니, 중요한 것은 두 번이나 이게 무산이 됐어요. 일각에서는 뭐 더 하지 말고 그냥 재판으로 넘겨라. 이런 주장도 있고요. 끝까지 해서 끌어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우리 법치주의가 통용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 이거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고 최종적인 것은 특검이 결정을 내겠죠. 네. 결정을 내겠지만은 원론적인 원칙은 예. 데려와야죠. 예. 데려와는 게 법 앞에 평등이고 그 자체가 소환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처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데려와야 된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특검이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 쪽 이야기는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근거 규정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거 규정. 근거 규정이 지금 교도소 측은 자기들이 교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만 가지고는 강한 물리를 행사하는 데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법을 만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의 훈령이나 규칙으로라도 그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교도관들이 뭐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뭐 폭행이나 이런 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러나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의자한테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수갑을 채워야 되니까요. 막 예. 반항하고 이러면. 예, 예. 근데 그 자체가 지금 교도행정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석상 그렇다는 것이죠. 해석상. 제가 교도소 측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어제 예. 제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어요. 의원님도 취재하셨어요. 나 취재를 해봤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왜 이런 거냐 도대체. 너희들 봐주려고 그런 거냐. 예. 아니 우리도 저쪽에서 공격을 들어왔을 때 예.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법 앞에 평등 데려와야죠. 네. 그렇지만은 교도소 측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네. 제 이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재판받으러 현재 계속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이제 골석 재판을 할 것이고 예. 골석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놀래서 나올 수도 있다. 재판받아 나오면 그때 체포영장 집행하면 돼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예. 재판받고 나온 거 수갑 채우면 되죠.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체포영장을 발로 받았다가 예. 체포영장을 최혜병 특검에서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받을 수도 예, 있고 예. 저는 늘 받아놓고 가지고 있다가 예. 재판 받으러 올 때 예. 그다음에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판 받으러?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예. 또 하나는 외부 진료를 나갈 때 진료. 예. 그럴 때는 집행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 체포영 집행에 이런 소극적 음행이 나오냐 예. 재소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체포영장은 저항하면은 얼마든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저항은 네.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고 예. 이 수사관이 집행을 하니까 근데 재소자 내에서는 교도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예. 생각할 때는 특검이 좀 머리를 잘 연구해서 늘 체포영장을 발부해놨다가 예. 아마 윤석열이 틀림없이 외부 병으로 나갈 겁니다.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외부 병원으로 가면 거기서 집행하면 되죠. 일반 병원으로 갈 때 바로 네, 재판 받으러 올 때 그때 체포하면 된다. 그렇죠. 재판 받고 나올 때 집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고 여기서 그냥 재판을 해서 걸석 재판을 지규현 재판부가 할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은 좀 듭니다. 근데 걸석 재판을 한 달이나 세상에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안 한다면은 지규현은 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비가 더 증폭되는 것이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재판에서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룸사롱 나온 게 언제입니까 도대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속인지 이건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을 조롱한 거예요. 국민을 조롱한 거죠.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지엄만 우리 대법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관심 갖지 마.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구속된 지도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0일에 구속됐으니까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또 영장 구속 기소할 겁니까? 또 풀어줄 수도 있습니까? 또 풀어줄 수도 있죠. 지규현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빨리 2심이 선고되도록 집중 심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 심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어떻게 휴가를 갑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놔두고 휴가를 갔어요. 2주간이나. 휴가를 갔다 치더라도 그럼 지금부터라도 집중 심리제를 하고 오늘 안 나오면 걸석 재판을 바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걸석 재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규현 판사가 걸석 재판 하지 않고 피고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특검에서도 이것을 재판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 소환해서 법원행정처장 소환해서 질타해야죠.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왜 당신들 똑바로 된 의견 이거 어떻게 된 얘기가 없냐라고 물었을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그때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현재 지금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집중 심리를 안 하냐 이걸 추궁하면 되죠. 집중해야죠. 아니 근데 지규현 개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룸사롱. 수사는 별개로 본인들이 사진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내면 되죠. 답답합니다.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도처에 이 내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꼭 여쭤볼게요. 이제 CCTV 공개하라고 지금 다 돼 있어요. 보름이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으면. 그렇죠. 지금 정보공개 윤석열 측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법무부나 특검 입장에서도 반대 입장 아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가 이제 조만간에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은 윤석열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윤석열에게 도움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법정에서도 굉장히 본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불리할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쁠 이유가 없죠. 특검은 손해 볼 일이 없다. 근데 이게 김계리 씨가 이거 CCTV 공개하겠다라고 엄포만 놓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까? 엄포만 놓을 수도 있죠. 말만 그냥 우리 한다. 정보공개 청구할 거야라고 말만 하고. 윤석열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것을 CCTV가 공개돼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33분이어서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거. 권성동 의원 얘기도 물어봐야 되고 워낙 대선 자금 수사를 하셨기 제가 때문에 이제 대선 자금 베테랑 수사 2004년에 불법 대선 자금을 한나라당 했죠. 그래서 차태기 정당 수사를 했고 그때 그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정치권에 거액의 수백의 돈을 주는 문화를 끊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후신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또다시 불법 대선 자금이 갔다는 게 지금 보도에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그때 열심히 수사했던 게 그 의미가 참 없어졌다는 생각에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 권성동 사건은 빼박 같아 이번에. 빼박이다. 1억 원에 대해서도 그 윤 모 씨가 다이어리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한 장 서포트.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을 위해서 써달라고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두 번째 한화자 총재한테 절 2번 하고 쇼핑백 다 먹었던 것도 본사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빼박았고 예. 그리고 이 돈이 정말로 그 캠프에 흘러갔고 이 내용을 윤석열 역시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윤석열 씨가 같이 수사팀 검사 같이 아니었어요? 했죠, 저하고. 네? 한동훈도 있고 다 했죠. 윤석열도 있고. 그때 우리가 전에 대검 중수배 정식 검사했고 예. 한동훈, 윤석열은 우리가 파견받아 온 거예요. 파견받아. 예, 예. 그때 같이 수사했죠. 이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우리가 했어요. 예. 근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면은 예. 그때 수사했던 거하고 참 너무나 상충된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돈이 실제로 윤석열이 흘러간데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 흘러갔다면은 예. 근데 통상 큰 거 한 장은 1억은 아니다. 1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윤모 씨가 평소에 한 장을 1억을 한 장 또는 한 개. 근데 앞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큰 거는 공 하나는 아니다. 아, 그래요? 공 2개다. 그래서 최소 100억 원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 1억은 뭐 나눠 먹기도 적어. 그렇죠. 1억, 100억 정도는 돼야지 그 나눠 먹기도 되죠. 1억은 나눠 먹기도 적어. 적죠. 예, 적어. 네. 예. 그때 제가 차떼기 정당 수사할 때도 1억 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수백억이었죠. 수백억씩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기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종교기관. 종교기관은 뒤탈이 없다. 그렇지. 그때 그래서 기업이었는데 기업은 그때 문화가 끊어졌죠. 예. 참 착잡합니다. 예. 네, 전직 검찰총장 대통령 이 대선 자금 수사까지 했었던 사람이 자기가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면. 그런데 윤석열은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도처에 난리. 공정상식 법질서 뭐 했던 그러니까. 자기 했던 거죠.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착잡합니다. 아이고 원인 36분이라서요.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네.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도 진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